목재 가공 제품입니다. 우리 원목을 쓰는 게 아니라 목재를 이렇게 어떤 다듬든 뭐 조각을 붙이든 이렇게 해주는 게 가공을 해서 쓰는 건데, 얇은 단판을 서로 직교되게 홀수겹 키워드, 합판의 뜻인데 플라이우드라고 돼 있죠. 겹겹이 우드를 쌓은 거예요. 방향에 따른 강도 차이가 적어요. 짝수로 해버리면 어느 한쪽으로 좀 힘이 더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목재를 그대로 두고 봤을 때 이게 섬유 방향이고요. 이게 섬유의 직교 방향이잖아요. 그걸 모두 없애주는 게 이 합판입니다. 그냥 이렇게 벗겨내서 붙여나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섬유 방향이 아니고 그것을 방향을 없애버리는 것. 곡면 가공이 가능해요. 균열의 우려가 적고 무늬가 일정합니다. 제품이 규격화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어떻게 제조하는가? 세 가지 방법 볼게요. 로터리 베니어에 지금 별표 하나 있잖아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결이 이렇게 일자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온 결을 4자, 8자 한번 펼치고 반대로 한번 펼치고 또 반대로 펼치고 반대로 겹치고, 이것을 홀수 겹으로. 그래서 이 단면을 보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로터리 베니어. 슬라이스드 베니어는 이 베내는 위치를 벗겨내는 게 아니라 톱을 이렇게 세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널결 모양이 빠지게 되는데 좀 무늬가 아름다운 장점이 있고요. 소드 베니어는 손으로 이렇게 베내듯이 좀 더 정교하게 베내는 것. 자, 집성목, 섬유판, 파티클보드 여러 가지 이런 가공 목재의 종류가 나옵니다. 집성목은요, 글루드 라미네이티드라고 나오죠. 본드로 붙여나가는 목재고요. 선별된 건조 목재, 선별돼서 말린 목재를 섬유 방향에 평행하도록 서로 적층 접합하는 것. 이렇게 목재를 이렇게 합판처럼 얇게 하는 게 아니라 두께감이 있게 이렇게 잘라서 섬유 방향에 평행하도록 붙여나가는 거예요. 붙여나가면서 크게 만드는 방식이고요. 아치 모양으로 붙여나가면 아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목재의 강도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압력을 가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길이가 길고 단면이 큰 부재도 만들 수 있어요. 섬유판이라는 것은 파이버보드인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미디움 덴시티 파이버보드 MDF입니다. 톱밥을 또는 나무 부스러기를 압력을 가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모양을 만든 판이에요. 중밀도 섬유판이라고 하고요. 정확한 마감이 요구되는 실내 공사의 바탕용이나 가구 제작, 걸레바지, 몰딩 등에 쓰이는 게 MDF고요. HDF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이 덴시티겠죠. 고밀도. 이것은 보통 우리 마루, 강화 마루 이런 데 쓰는 것이 HDF. 자, 파티클 보드는 목재를 절삭, 잘라내서 부셔서 말리고요. 합성수지 접착제를 첨가하여 열을 가하고 압착 성형한 판상 제품입니다. 가구, 싱크대 상판, 칸막이 벽 등에 많이 쓰이고요. 변형 적고요. 음이나 열 차단성 우수하고요. 이것은 목재의 모든 장점입니다. 그리고 수분 습기에 약한 것도 목재의 특징 똑같고요. 이거 방향성이 없어요. 방부목. 곰팡이균과 곤충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존력이 있는 약품을 침투시켜 방부 처리한 목재입니다. 외부 데크나 테라스, 벤치, 계단 등에 대부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외부 습기에 노출되어도 곰팡이나 곤충이 이것을 갉아먹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코펜하겐 리브 별 3개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두꺼운 판을 자유곡선으로 파내어 리브를 만들어 강당, 극장 등의 내벽에 붙입니다. 키워드가 이 음향, 이렇게 소리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루. 규격 및 가공 방법에 따라 플로링 보드, 플로링 블록, 파케트 패널 이렇게 나오고요. 플로링 보드나 플로링 블록 뭐 바닥에 쓰이는 거고요. 파케트 패널이 조금 특이한 모양인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작게 해서 쌓아 나가는 방식이 파케트 패널이고요. 일반적인 플로링 보드는 그냥 길게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루 모양으로. 고밀도 목재 패널이라는 게 나오고요. 우리 외부 이렇게 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이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붙여줄 때 또는 바닥에 이렇게 방부목 대신에 좀 단단한 목재 패널이 들어가는데 이게 100% 목재가 아니라 목재 70%에 열 경화성 수지 혼합하여 고온 고압으로 압축시켜 만드는 제품. 단단하면서 변형이 거의 없고요. 좀 내구성도 괜찮은 그런 아이입니다. 급격한 인화성이 없어요. 우리 목재 같은 경우에는 불이 붙으면 스파크가 막 튀잖아요. 그걸 이 열 경화성 수지가 낮춰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을 할 수 있고요. 기후에 잘 견뎌요. 그것이 내구성. 표면 손상이나 부패가 없습니다. 기후에 따른 그런 변화가 없고요. 산성에 강하고요. 햇빛 받아도 괜찮도록 UV 처리를 합니다. 이 SPF 수정은 방부목 제작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강목 같은 거 만들 때도 이 SPF 수정이 주로 쓰이는데 가문비 나무, 소나무, 전나무 요 세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것이 SPF 수정입니다. 석재의 성질, 물리적 성질, 불연성, 불 붙지 않죠. 그리고 압축 강도가 큽니다. 내구성, 내수성, 물에 잘 견디고요. 마모가 잘 안 되고 화학 제품에도 우수하게 견디고 있고요. 종류가 다양하고 외관이 좀 웅장해 보이면서 아름답습니다. 조직이 치밀한 것은 물갈기를 하면 광택이 발생합니다. 같은 석재라도 각기 다른 외관과 색깔을 나타냅니다. 우리 화강암도 분홍색 화강암이 있고요. 조금 더 흰색 화강암이 있고 진한 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르고 외관도 거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단점은 인장 강도가 낮아요. 이건 뭐랑 같냐면 콘크리트와 같아요. 돌을 아무리 눌러도 이게 압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무엇이 붙잡고 잡아당기거나 또는 긴 부재일 경우 이렇게 누르면 아래쪽에서 벌어지려고 하면서 여기가 잘라지려고 하는 것이 인장력인데 석재에 철근이 있다면 인장력이 강하겠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이 벌어지면서 부러지려고 하는 인장 강도는 낮고요. 크고 긴 부재를 얻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콘크리트에 비해서. 그리고 비중이 크고요. 무겁습니다. 가공성이 나빠요. 무조건 기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화열에 접하면 화강암은 팽창하여 균열합니다.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 이런 입자들이 댕글댕글 있는데 어떤 입자는 열에 약하고요. 어떤 건 열이 또 강해요. 그러면 팝콘처럼 튀어버리는데 그러면 팽창하면서 갈라져 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성암 화산작용으로 용융된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식어서 응고하여 형성이 되었고 수성암은 화성암에 나오는 그 돌아이들이 물에 의해서 이동하다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들. 변성암은 화성암, 수성암 등이 지열과 지압을 받아서 그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화성암의 가장 큰 그 분류는 화강암이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섬로감, 안산암, 현무암, 부석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암은 모래가 쌓인 사암, 그리고 나머지 석회석, 그리고 응회암 이렇게 나오는데 외워서 정리해 주시고요. 변성암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대리석과 전파암이 들어갑니다. 이 전파암은 이파암이라고 하는 아이가 변형이 된 게 전파암이고 지붕 재료에 많이 쓰여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층리라고 하는 것은 층이 있습니다. 전파암과 같이 퇴적층이 쌓여 지표면에 생기는 것. 그냥 쌓인 것은 이파암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압력을 받으면 전파암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돌에 우리 석재의 모양에 따른 분류 볼게요.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견치석입니다. 개의 치아 모양의 돌이에요. 네모 뿔형으로 만든 돌입니다. 사괴석은 15에서 25cm의 각형의 돌인데 네 덩어리를 한 짐에 질만한 돌. 조금 작은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잡석은 지름 20cm 정도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잡석입니다. 그리고 잡석은요, 지름이라고 나오잖아요. 모양이 좀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땅에 세워서 쌓아야 물이 이렇게 잘 빠져나가거든요. 판석은 판형, 모양이 이렇게 판
모양처럼 나온 것이 판석, 두께가 15에서 20mm 정도. 각석은 장대석, 장석이라고도 하고요. 단면이 30에서 60, 길이가 60에서 150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창호에 사용되는 석재, 여기 별표가 있어서 보고 갈게요. 돌로 만든 집에 창문을 넣는 겁니다. 그럴 때 인방돌이라고 하는 것은 창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걸쳐대는 것이 인방돌이고요. 창대는 여기 앞쪽에 조금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빗물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장식적으로 하고, 윗면, 밑면에 물 끊기, 물 돌림 등을 두어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쌤돌이라고 하는 건 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옆쪽에 대주는 거. 돌림띠는 한 바퀴 다 돌려주는 거, 장식 역할을 합니다. 자, 화강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단단하고 내구성 및 압축강도가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내화성이 부족하다. 안산암은 화성암 중에서 가장 흔하고 성질과 색상이 다양하고요. 강도, 경도, 밀도 크고요. 내화적이긴 하나 석질이 치밀하고 구조용 석재로 쓰입니다. 이거 다른 점은 다 비슷비슷한데 내화성이 부족한, 그 내화성이 좋은 거, 그 차이. 자, 현무암 입자가 작거나 치밀하고요. 검은색이고요. 아메색이고요. 석질은 견고하니까 토대나 석축에 쓰이고, 최근에 앞면의 원료로서 중요도가 증가합니다. 자, 석회암 특징은 시멘트의 원료. 화성암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석회나 동식물의 잔해 중에 포함된 석회분이 물에 있다가 침전되어 굳어진 암석. 내산, 내화, 내후 다 부족합니다. 시멘트의 원료입니다. 자, 사암. 암석의 붕괴로 생긴 모래로 자갈이 수중에 침전 가라앉아서 쌓인 암석입니다. 구조재나 실내 장식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전파암 진한 색깔이죠. 진흙이 침전만 됐으면 이파암인데, 이게 압력을 받아 응결된, 결과적으로 이파암이 또 압력을 받은 것. 얇은 판재로 뜰 수 있고요. 이를 천연 슬레이트라고 하여 그래서 지붕재나 외벽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응회암입니다. 특이한 점이 건축용으로 부적합한데, 왜냐하면 물을 잘 먹고 강도가 높지 않아서 특수 장식재, 가벼운 골재, 내화재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응회암. 자, 대리석인데요. 별표가 2개죠. 석회암이 변했어요. 치밀하고 견고하고요. 아름답다는 특징이 있고 실내 장식재로, 조각재로, 최고급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단점, 빗물에 산화가 됩니다. 트레버틴 문제 많이 나와요. 대리석의 한 종류고요. 갈색 줄무늬 모양이고 안에 빈 공간이 많아요. 질석이라고 하는 아이는 운모계와 사문암계 광석으로 800에서 1000도씨로 가열을 하게 되면 부피가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공질이 되고요. 단열재, 흡음재, 보험 효과가 있어서 우리 실내 콘크리트에서 이렇게 지열 같은 걸 막아주는 역할로 많이 쓰는 것이 이 질석 보온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문암이라고 하는 아이는 섬로감이 변질된 암석이므로 변성암에 속하고요. 암록색 바탕에 흑백색 무늬. 실내 장식용으로 주로 쓰이고 대리석을 대신해서 쓰이기도 하는 것이 사문암입니다. 석재를 가공하는 방법, 돌을 그냥 쪼개는 거, 돌쪼개 가장 크게 다듬는 방법이고요. 매로 때려서, 쇠매로 때려서 대강 다듬는 것이 혹두기. 정 다듬은 정으로 쪼아서 만듭니다. 도드랑 망치로 표면을 평활하게 만드는 거, 날망치로 찍어 다듬는 방법, 잔다듬. 버너구이는 그걸로 불꽃을 분사하여 표면을 팽창시키는 것.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숫돌로 갈아서 매끈하게 다 만들어주는 것이 물갈기입니다.